안녕하세요, 코리아그룹입니다.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더블인 엔텍 하이그린을 마늘 양파에 사용한 후기를 올려왔는데요. 다른 농가가 사용하신 후기를 보고 제품 사용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원리로 작물 재배에 보다 효과적인 것인지 알고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늘과 양파는 월동을 하게 되는데요. 동해로 인해서 고사되기도 하고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서리빨 피해도 생기고요. 또 해동 이후로도 냉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동기가 시작되면 빠르게 뿌리를 활착하고 입수를 증가시켜야 구가 큰 양파, 마늘을 수확할 수 있는데요. 이 마늘 양파를 성공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물론 거름, 방제, 물 공급 등 여러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도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월동 전 뿌리를 충분히 뻗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뿌리를 잘 뻗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게 영양제, 밝은제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뿌리를 뻗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도록 토양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잘못된 밑거름 시비로 인해서 월동 전 뿌리를 충분히 뻗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마늘, 양파, 바짝 마늘 할 때 석회, 퇴비, 복합비료 등을 한 번에 넣고 경운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석회는 퇴비나 복합비료를 만나게 되면 많은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파종, 정식 전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신다면 가스 피해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복합비료에 함유된 비료 성분이 다 유실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이 석회는 제일 먼저 단독 시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가 바로 퇴비 문제인데요. 이 미부숙 퇴비에 의한 가스 발생으로 심하면 가스 피해가 발생되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가스 피해가 안 생기더라도 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스가 발생되면서 뿌리에 손상을 일으키고요. 월동 전 뿌리를 충분히 뻗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얼마 전 마늘밭을 준비하는 밭을 지나갔는데 차 안으로 좋지 않은 냄새가 계속 들어왔는데요. 한마디로 거의 생똥을 토양에 뿌려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미부숙 퇴비는 가스 피해는 물론이고 뿌리 발달 문제 그리고 각종 병해충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고자리 발생이 늘어나게 되고 고자리가 뿌리, 인경을 가해하면 그 부위로 이 무름병의 균이 더 잘 침투해서 무름병도 더 잘 발생되고 약값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작황은 안 좋아지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대부분 뿌리보다 잎을 위주로 성장시키는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월동 전 마늘, 양파의 뿌리 발달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더블인입니다. 더블인 다들 아시다시피 퇴비 대신 사용하는 유기복합 비료인데요. 이 더블인은 부식산을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적은 사용량으로도 퇴비를 대체해서 뿌릴 수가 있고요. 보통 포대 퇴비를 300평에 100포씩 이렇게 많이 뿌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훨씬 적은 사용량으로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블인은 해조류를 또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뿌리 활착에 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스 피해가 없기 때문에 12후 바로 파종이나 정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작업 일정을 조율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미부숙 유기물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병해충 발생 감소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원래 우리 농가분들이 농사 지으실 때 퇴비 안 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죠. 더블인 써보셨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로 좋은 퇴비라고 생각합니다. 퇴비 왜 그런 거에는 예. 이 부숙 안 된 퇴비를 쓰면은 밭 자체가 벌레가 많이 생겨요. 그렇죠. 벌레가 많이 생기죠. 예. 예. 근데 이게 더블인을 써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일반 퇴비 쓰는 사람들이 야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고자리 피해 본데요. 예. 다 이렇게 죽었네요, 근데. 예. 이런 거는 다 놓고 하는 건데. 예. 다 고지르면 돼. 이것도 지금 이거 안에 있나, 이거. 다 녹아버렸네요. 여기도 지금 살충제, 바짝 마늘 할 때 살충제 뿌리고, 정식하고도 살충제 2번 더 뿌리고요. 한 번 더 뿌리고 일반 물약을 2번 했지. 아. 그래서 결국은 안 되잖아. 약간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 진짜 크네요. 이런 거는 열 구멍에 2개, 3개 예. 그거 없다 하면 그 3번에 이런 수확량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관행적으로 하는 분들은 예. 탭이나 이런 거 쓰신 분들은 원래
또 고저리 파리를 많이 묻었어요. 가을에 순간 오고 날 땄지만 그 방제를 뭐 입자나 이런 걸 한번 더 얹어야 되는데 예, 예. 그것이 또 시기를 못 맞추면 그게 또 고저리 묶어놨는데 얹혀봐야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저는 뭐 더블리나 이런 걸 사용하니까 그런 게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다음은 엔텍입니다. 엔텍은 뭐 복합 비료를 대처해서 넣는 이 완효성 복합 비료인데 밑비료와 추비로 사용합니다. 이 더블인과 마찬가지로 가스 발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12호 단시간 내에 파종 정식이 가능하고요.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비료 12회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월동 전, 월동 이후 낮은 지온에서도 양분 흡수가 원활해서 마늘, 양파 생육에 아주 유리하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뿌리보다 잎을 위주로 성장시키는 비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엔텍이 뿌리를 먼저 성장시키고 잎을 성장시키는 비료입니다. 올 22년도는 이제 봄 가뭄으로 양파도 작황이 매우 부진했는데요. 이 사진은 신안군의 양파 재배 사례로 엔텍 밑거름 그리고 엔텍 추비 2회로 비료 시비를 마쳤습니다. 여러 번 비료를 뿌지 않아서 일단 농사가 편해지고요. 이 완효수성 비료로 양분을 오랜 기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양파잎이 누워있는 시기가 돼도 굉장히 잎색이 좋게 유지되고 있는데 양파를 크게 키우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엔텍을 사용한 데는 수장파, 즉 추대된 게 거의 없는데요. 인근에는 추대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추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질소가 꾸준히 공급되지 못하면 또 발생이 많이 되는데 엔텍은 오랜 기간 비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대가 훨씬 적게 발생된 것입니다. 이 퇴비뿐만 아니라 비료도 가스가 발생되면서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료도 12호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식 파종을 하게 됩니다. 이 단순 혼합 비료가 아닌 나름 고급 비료인 일반 비료와 엔텍 비료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 그로우백에 비료를 시비하고 그날 바로 배추를 심은 모습입니다. 엔텍은 가스피해 없이 잘 자라고 있지만 대조군은 가스피해로 제대로 못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엔텍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석회나 미부숙 퇴비 혼용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하고요. 엔텍이 단순히 양분이 오래가는 완효성 비료만은 또 아닌데요.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토양 속 질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토양에 우리가 퇴비를 뿌리던 유박을 뿌리던 아니면 요소, 유한, 복합비료 등 무엇을 뿌리시던지 간에 결국에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는 암모니아태 질소 그리고 질산태 질소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암모니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토양은 기본적으로 음전화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태 질소는 양전화이고요. 그래서 토양에 잘 흡착해서 오랜 기간 질소를 식물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산태 질소는 토양과 같은 음전화로 토양에 붙어있지 못하고 쉽게 근권 밖으로 유실됩니다. 대신 암모니아태 질소보다는 질산태 질소가 빠르게 식물에 공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비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식물이 필요한 성분 중 가장 자주 주는 성분이 또 질소인데요. 그만큼 비료 기간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암모니아태 질소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밑비료는 이미 암모니아태 질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방 비료빨이 떨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토양에서는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태 질소로 쉽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토양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고 무조건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엔텍이 바로 이 질산화를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토양에 암모니아태 질소로 더 오래 존재하게 만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 질소 공급이 가능해지고요. 또 일반 비료보다 암모니아태 질소 흡수량이 더 많아집니다. 이 점이 굉장히 엔텍의 큰 차이점인데요. 처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마늘 양파는 월동 전 뿌리를 충분히 잘 뻗어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뿌리보다는 잎 위주로 성장시키는 비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암모니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의 이용 차이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암모니아태 질소 흡수를 늘리는 엔텍은 이 지상부와 뿌리가 균형 있게 자라고 있지만 질산태 질소 위주로 흡수한 대조군은 지상부는 잘 자랐지만 뿌리 생육은 좋지 못합니다. 지금은 지상부 생육이 비슷하지만 뿌리가 좋은 쪽이 훗날 훨씬 좋은 작황이 될 텐데요. 왜 일반 비료는 지상부 위주로 발달시키고 또 엔텍은 뿌리를 발달시키는 비료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산태 질소 위주로 흡수되는 일반 비료는 양분 합성을 주로 잎에서 하고 암모니아태 질소 공급량을 늘리는 엔텍은 양분 합성을 뿌리에서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 비료는 토양에서 질산화가 일어나서
질산태질소가 많아지고 결국 질산태질소 위주로 흡수하게 됩니다. 흡수된 질산태질소는 바로 잎으로 이동해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합성하고 또 잎과 줄기 등 지상부를 먼저 발달시키고 남은 영양분을 뿌리로 보냅니다. 하지만 식물은 뿌리보다는 지상부를 발달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뿌리로 양분을 충분히 보내지 않는 것인데요. 이와 반대로 엔텍은 질산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토양의 암모니아태질소 흡수량을 늘립니다. 사실 암모니아태질소는 식물에게는 독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 암모니아태질소를 흡수하자마자 잎으로 이동시키지 못하고요. 뿌리에서 바로 아미노산 단백질을 합성시켜서 뿌리를 먼저 발달시키고 지상부로 양분을 이동시켜 지상부도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비료를 사용하시다가 처음 엔텍을 사용하시면 눈으로 볼 때 생육이 기존보다 늦어서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 뿌리를 먼저 발달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태질소를 흡수하면 식물 뿌리에서는 수소이온이 나오고요. 근권의 pH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는 토양 속의 양분 흡수 이용률을 증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콩재배시 실험한 내용인데 이 질산태질소를 공급한 것보다 암모니아태질소를 공급해서 근권의 pH가 낮아지면 흡수하기 어려운 인산, 미량요소의 흡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보다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의성에서 마늘 재배 시험을 한 모습인데요. 엔텍은 낮은 지온에서도 양분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월동 전후 지온이 낮을 때도 보다 빠른 생육을 유도합니다. 해동기 이후에 마늘, 양파 잎수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엔텍을 사용한 곳이 이 낮은 지온에서도 양분을 잘 흡수해서 잎색이 좋고 잎수가 훨씬 많은 모습입니다. 이 부분도 마늘, 양파의 엔텍이 효과적인 굉장히 큰 이유이고요. 그리고 다른 차이는 일반 추비를 사용하면 NK는 비효기간이 짧아서 자주 뿌리기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10일 한 직후에는 이제 비료빨이 확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만큼 한 번에 많은 질소를 흡수하게 되고 이내 곧 또 양분이 부족한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초기 냉해에 약해지고 병 발생이 더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텍은 천천히 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하이그린인데요. 하이그린도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미량요소 비료입니다. 함유 성분을 보시면 미량요소뿐만 아니라 마그네슘도 함량이 굉장히 높고 또 흡수가 잘 되는 콜로이드 규산도 들어있는데요. 이 규산은 벼에게만 필수 성분이지만 일반 작물에게도 내병성을 향상시켜주고 튼튼하게 자라는 데 도움을 주는 유용 원소입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가 좋아하는 유황도 들어있고 나머지 필수 미량요소가 다 보강되어 있는데요. 미량요소는 조금 필요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이제 중요한 성분인데요. 앞서 월동전 뿌리를 잘 발달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뿌리를 발달시키기 위해 중요한 성분 하면 보통 인산, 붕소, 칼슘 정도를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만큼 이 성분들이 토양에서 흡수가 쉽지 않기 때문이긴 한데 하지만 뿌리가 잘 발달되려면 이 모든 양분 공급이 잘 되어야 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인산, 질소, 철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주근 자체가 발달이 잘 안 되고 그 밖에 미량요소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또 잔뿌리가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붕소까지는 토양에 잘 공급하시지만 나머지 미량요소 공급에는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그린을 시비하시게 되면 웬만한 밝은 재를 사용하신 것보다 뿌리 발달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량요소는 조금 필요하고 토양에 그 정도는 있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고 대부분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퇴비에 아연, 구리 등이 함유되어 있고 우리나라 토양 자체에는 철, 망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에서는 유실이 잘 되는 붕소 정도만 공급을 하고 이에 붕사를 토양에 시비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엄청 중요하다고 공부하다 보니까 미네랄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량요소하고 미네랄. 예. 예. 그러니까 제품을 찾다 보니까 이제 하이그린. 하이그린. 예. 예. 하이그린을 찾아서 이렇게 뿌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시작한 지는 4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하이그린. 뿌리는 건 4월 달에 들어갔는데 그때 너무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솔직히. 너무 안 커서. 예. 그때부터 이제 하이그린을 한번 적용해 보자. 뿌렸는데 이게 그때 비 오고 나서 2, 3일 있다가 갑자기 시퍼랑해지면서 크는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보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크기 시작하더만 계속 쭉쭉쭉 큰 거예요. 이제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요. 10년간 대파 농사를 지으면서 관행적인 시비만 하시다 이제 하이그린으로 미량요소를 보충하고 생육이 훨씬 좋아졌다는 인터뷰였는데요. 이제 그만큼 작물은 미량요소 보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토양 속에 미량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왜 미량 요소 결핍증이 생기거나 생육이 부진해질까요? 우선 미량 요소 자체가 원래 흡수가 잘 안 되는 편이고 또 우리는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등의 흡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토양 산도를 6.5 이상으로 개량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미량 요소의 흡수는 잘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질소, 인산, 가리 등 다량 원소 위주로 시비를 했기 때문에 이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의 양분 불균형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미량 요소 보충을 권장드리는 이유이고요. 이 식물이 병이 발생되는 이유는 당연히 병원균 때문이고 이에 전용약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 양분이 결핍되면 더욱 병 발생도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칼슘 부족 시 이제 내병성이 떨어지고 병 발생이 증가한다고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이 모든 필수 성분이 부족하면 내병성이 떨어지게 되고 쉽게 병이 옵니다. 이때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보충에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미량 요소를 보충하면 칼슘 공급처럼 내병성을 강화시켜서 보다 내 작물을 건강하게 기를 수 있습니다. 싹이 틀리잖아. 네, 그러셨어. 하이그린 주내고 여기 하이그린 뿌린 거고, 저기 안 준 거. 저기 안 준 거고. 도덕치다 남은 거 뿌린 거잖아요. 이게. 이게 봐도 틀리잖아, 그지? 봐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 병에 대한 그게 좀 부담이 좀 덜해. 원래 이때는 막 걱정돼가지고 한 15일마다 계속 약을 쳐야 되는데 예, 예. 그런 부담도 덜어지지. 약도 그럼 기존보다 좀 적게 치세요? 예, 거의 안 쳤어요. 약 지금 3번 차 그 정도 했어요. 기존에는 얼마나 하셨는데요?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5일, 일주일 간격으로 하다시피 했어요. 약을요? 예, 예. 지금 3번밖에 안 하셨다는 예, 거죠? 예. 사용 방법은 더블인 엔텍 하이그린을 한 번에 시비하시고요. 로터리 후 멀칭하시고 파종, 정식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량은 더블인은 30여에서 50평에 한 포, 엔텍은 100평에 한 포, 그리고 하이그린은 200평에 한 포 정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밑거름으로 더블인 엔텍 하이그린을 사용하지 않고도 잘 관리하시면 일반 관행으로도 좋은 작황이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추비로라도 엔텍과 하이그린을 꼭 적용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우와, 이거 양파도 아니고, 이게 예, 진짜 큰데요? 예. 이 정도면 몇 지인가요? 한 5지 될 것 같은데? 예, 아유,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예, 예. 5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4지, 5지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5지네, 거진. 예, 예. 군데 써봤습니다. 한 밭에, 한 포장에, 예, 한 예. 석줄 엔테, 예, 색줄 딴 거, 석줄 산 거, 실험을 해서, 그래서 올해는 이 포장만큼은 이제 코리아 아그로 제품, 엔텍 베이스, 퍼펙트, 그렇게 해서 초비 2번으로 살포하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지금 밑거름은 관행적인 방법으로 예, 이제 그렇죠. 보통 예. 이제 하셨고 예, 이제 밭이 3개 있는데 예. 여기만 지금 엔텍하고 하이그린으로 관리를 하신 거죠? 예. 이제 기존에는 그 예. 추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었어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간행으로 비만 오면 예, 예, 치는 게 간행이었는데 예. 뭐 비만 오면 NK나 이런 거. 예, 그렇죠. NK를 주로 많이 썼죠. 예, 근데 보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벌마늘도 갈 가능성도 많고 그렇죠. 예. 그러고 이창 성장이 너무 심해서 네. 올해는 무조건 이 포장에서만큼은 이제 일찍 끊자 엔텍 베이스 퍼펙트 그렇게 해서 딱 더 이상 주도 안 하고요. 또 예, 그렇게 예,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그 NK로 좀 추비를 여러 번 하셨나 보요 예, 그렇죠. 보름 간격으로 사람들 보면 보통 많이 주니까 보통 4회 정도 예, 4회 예, 정도 예, 그렇죠. 예. 적으로. 예. 예.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마늘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벌마늘이 좀 예. 우려가 많이 되고 특히 스페인산 마늘 같은 경우에는 예. 쪽이 많기 때문에 예. 그 벌마늘이 나오면 진짜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거기서 딜레마가 오는 것 같아요. 이 질소를 우리가 적게 주자니 수확량이 떨어지고 예. 그렇다고 또 질소를 또 많이 주자니 벌마늘이 걱정되고 예, 거기에 있어서 엔텍이 좀 효과적인 것 같고 예. 엔텍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가는 비료니까 예. 그리고 또 천천히 나오잖아요, 질소가. 그래서 안정적으로 질소를 공급해서 이런 벌마늘도 좀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수확기 까지 예, 비료기가 계속 가니까 지금 예. 잎 상태가 너무 좋아서 예. 예,
뭐 너무- 지금 구도 크고 지금.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누구도 그렇게 저기보다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예, 예. 기본적으로는 뭐 여기도 예. 이 정도. 예, 좀 대공이 두꺼운 걸로. 예, 그렇죠. 예, 예. 저도 뭐 작황이 그 정도로 뭐 예. 나쁘지는 않으니까 여기 나쁘진 않네요. 지금 예. 좀 여기 그 대공이 두꺼워 보이는 걸로 지금 한 2개를 뽑았는데 확실히 이제 뿌리가 예. 뿌리가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얘가 지금 이제 방금 예. 여기 간행으로 관행으로 추비하신 곳. 예, 예. 뭐 여기가 이제 엔텍하고 하이그린으로 추비하신 곳인데 예, 이제 연면 시비는 똑같이 관리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예. 확실히 이제 뿌리 차이가 예, 보시면은 뿌리 색도 그렇고요. 예. 얘가 좀 더 하얗죠.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뿌리 길이랑 뿌리 개수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방금 보신 농가분은 뭐 공판장에서 최고 시세를 받을 정도로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마늘 재배가 어려웠던 해임에도 관행 재배로도 좋은 수확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엔텍 하이그린을 추비로 한 것이 기존 관행보다 훨씬 좋은 작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추비로 엔텍 하이그린을 꼭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지금까지 마늘 양파에 왜 더블인 엔텍 하이그린이 효과적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마늘 양파 다들 대풍 농사 기원 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